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킹 수학입니다. 오늘은 의대 준비, 중등심화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뭐, 입시 컨설턴트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등 전문이 아닌 사람이 고등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기 오늘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신 우리가 기출이라고 있죠. 중등, 내신 기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한테 내신 기출을 풀라 그러면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부터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개념을 잘 익히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상위 라이트는 약간 유형 플러스 개념이 같이 나온 거고요. 라이트 샌도 마찬가지죠. 약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미리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 내신을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두 책에서 시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걸로 진도를 나가고 요걸로 숙제 나가는 거죠. 진도책이 있고 예? 숙제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을 뭐 80%로 잡으면은 의대는 못 가죠. 90% 이상으로 잡으세요. 어떤 책을 볼 때는 80% 가지고 안 되고. 뭐 A급이면 80% 이해가 되는데 에, 기본 개념 유형서인데 디딤 기형을 80%만 이해하면 넘어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90% 95%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률이 80% 넘어가면 A급 B단계 A단계 시작하시고요. 일품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넘어간다 그러면 센수학 플러스 고쟁이로 진행하란 말이죠. 그래서 중등을 우리가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라이트하고 라이트 센으로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뭐 센으로 하고 A급으로 하거나 원리 예술로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예. 황소로 바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다가는 빈 구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빈 구석을 메꾸면서 진행을 하려면 세상이 라이트하고 라이트 센으로 반드시 진행을 하라.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도 있고 에, 제가 상태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꼭 그 최상위 라이트하고 라이트 센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수학을 나갈 때는 황소 중등 아니지 황소 고등 입대를 통과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고등을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황소 수학이 선반도 안 됐는데 고등을 나가는 거는 좀 약간 어렵다는 얘기예요. 황소 수학이 선반 돼도 중등 고민하신 다시 보는 걸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황소 수학이 선반이 되면은요 웬만큼 수학은 잘 하는 거예요.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고등 수학이 선반 35점으로 합격했는데 고등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저는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외를 진행하셔야겠죠 같이. 그 정도 점수면은 스스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률이 매우 낮아요. 중등 뭐 A급. 이거 기준이 이제 센이 되겠네. 센이나 A급 중등. 그래서 이 정도라면 센 수학 A급 C단계로 진행하라. 이 중등 고등이군요. 중등 고등이. 고등에 A급은 없으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최상위 라이트하고 라이트 핸드로 한번 보는데 이 두 책에서 정답률을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센 A급이 아니고
이 두 책을 보고 나서 너무 쉽다 그러면은 바로 A급 들어가라는 얘기고, 예, 안 되면은 센 수학 고증으로 진행하라. 스텝 1, 2. 응? 60이 조금 넘는다 그러면 센하고 A급 C라 진행하라. 다지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신 수학, 휘문중학교나 뭐 많이 있죠. 숙명여중, 진선여중, 단대부중 뭐 있는데 계산 실수가 자꾸 나오는 학생들 있죠. 그건 뭐냐면 일단은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계산 실수가 나온다는 거는 스스로의 본인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또는 익히지 않았다. 잘 배웠어도 익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걸 막 통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는 학생하고 최소 공부에서 12를 곱해가지고 그런 학생하고 누가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통분하고 이런 애들이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엄마표 수학으로 했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에서 대충 배웠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됩니다. 중등을. 미안한 말이지만 중등 1-1부터 다시 백 선행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황소가 아닌 경우에 더 심한 학생도 있고요. 예. 그런 학생들은 과외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너무 대형 학원으로 가지 마시고요. 중소형 학원에서 어느 정도 다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황소 다니면서 또 과외를 해야 되느냐? 예, 결론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황소라는 교재 자체가 1, 2, 3, 4, 5인데 레벨 3, 4, 5만 다루는 학원이란 말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레벨 1, 2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게 라센이고 이게 최상위 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놓지 않고 황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빈 구석이 있는 상태에서 막 심화를 돌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치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라이트 센 최상위는 하고 가시라. 줌으로 배우시더라도 듣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내신 수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할 때 기억이 안 나니까. 계산 실수 나오고. 그러면 애가 중등을 제대로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황소 수학 고등 입태를 보면 돼요. 뭐 중1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또는 깁생 레벨 테스트를 보면 되고요. 또는 저한테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예요. 그거 말고는 검증된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2 여학생인 경우에 깁생으로 남자생한테 배우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면 여자쌤인 경우에는 대부분 약하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도형 쪽도 강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대학 출신으로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게 맞고요. 황소 교재를 구해가지고 에, 답이 없지만은 한 달 찍으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과외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를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특히 도형 파트는 황소 교재가 어렵기 때문에 1-2라든지 2-2, 3-2는 황소를 끝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풀이 선생님 손으로 직접 푸는 거를 옆에서 보는 거하고 그냥 인강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원의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도 이 시중교재로만 해서는 휘문중학교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물론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배웠다면은 풀리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어때요? 그냥 학원에 그냥 대중 강의만 듣다가 집에서 숙제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은 어차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료 싸움에서 또 진다. 학원 깁생 1레벨, 2레벨 못 들어가면 자료가 또 없잖아요. 또 자료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깁생의 내신 마스터를 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신 준비는 스스로 하되 숙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최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신 준비 이제 깁생 자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2주나 3주 남았을 때 사람 애들이 결석을 합니다. 왜냐면 타과목도 있겠죠. 타과목도 해야 되고 또 뭐가 돼요. 혼자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동 시간 아깝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수학에 자신감을 심어드립니다. 제이슨 킹 수학과 함께라면 다음을 배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이동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자료만 받고 튀자. 이런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뭐 과외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엠베스드 인강 듣고 질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딱딱 집어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 마스터 교재가 두껍거든요. 그거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이 많은 교재를 언제 다 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의스 테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외심, 내심 문제가 나오는데 외심, 내심 섞여서 나오면 애들 틀리거든요. 왜냐면 외심과 내심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고. 그래서 잘 선택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양치기로 하는 게 정도를 갖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애들이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100문제를 풀더라도 지엽적인 문제를 푸는 학생하고 대표적인 문제 100문제를 푸는 학생은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극상위권 애들은 다 풀죠. 문제집 뭐 안 푼 게 없죠. 다 푸니까 잘하긴 하는데 문제는 서술형이죠.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내가 서술하는 능력을 첨삭을 받거나 지도받지 않으면 그냥 답만 쓰게 되거나 설명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요. 단원별로 점검을 받으셔야 되겠죠. 단원별 점검이 제일 좋은 게 이제 황소가 되겠죠. 황소 단평이 되는 거예요. 황소 단평을 학교 시험 치듯이 매우 깊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도 제가 수업해드리니까 단평 대비해드리니까 연락 주시면은 단평 픽태 대비 가능합니다. 서술형 대비까지 제가 해드리니까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대구 학생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대구 학생, 광주 학생, 성도 학생도 있고요. 자, 많이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줌으로 스케줄 맞춰서 해드릴게요. 네, 황수 학생도 지금 줌으로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서술형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뭘 하거나 신경을 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건강상 좋습니다. 어차피 남이 뭐 하는지 물어봐서 알려줄 것 같아도 알려주지도 않고요. 예.
황소 다니면서 내실 다지는 학생만이 성적으로 말할 것이죠. 황소 다니는데 뭐 선행을 막 고등상하를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프라임 학생인데 중2-1 나오고 있는데 수상하를 과외로 뽑고 있다. 중3도 안 하고 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프라임 2-1 하고 있으면은 약간 2-2하고 3-1 이거를 선행하시는 게 좋죠. A급 심화로 블랙 라벨로 따라오면서. 근데 그렇게 잘 못해요 애들이. 왜냐면 황소 숙제도 따로 있고 과외 숙제도 따라 있으니까 어때요? 혼동이 생겨서 이게 둘 다 죽도 밥도 안 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다른 학원을 좀 빼셔야 돼요. 영어를 주 3회 다닌다, 국어를 주 2회 다닌다 그러면 영어를 주 2회로 줄이고 국어를 1회로 줄이고 응? 이렇게 하시라도 공부 홍공 시간은 늘리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간 이하로 프라임에서 중간 이하로 나오는 애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마터면은 나중에 고등 그냥 진급 시험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는 또 뭐야 A급만 해도 안 되고 최상위 라이트랑 라이트 센 내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단편 킥트 대비할 때 A급 최상위 하고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하고 가시면은 단평 잘하면 1등도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꼴찌도 제가 단평을 1등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결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학생마다 어느 정도 기본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학생을 다 내가 뭐 1등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약한 범위의 진도에 대해서 제가 수학 실력이 결정된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제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황소 얘기를 할 거면은 제대로 황소를 얘기를 하면서 컨설팅을 해야지 황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컨설팅 하면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황소를 대놓고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제가 황소 학원 선생도 아니고 원장도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어머님들이 원하는 거는 황소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황소 합격도 못 시키면서 학원과에 다녀라. 성대형식 점수도 안 나오는데 학원과에 다녀라. 고등수학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뭐 여기는 이러니까 어떻게 연습하고 반복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솔깃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교재를 뭘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이 뭐냐? 검증된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과외를 받아서 수학 실력이 결정되면 그걸로 입퇴를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입퇴 성공이 어머님들이 가장 큰 욕심이에요. 목표. 응? 목표는 크게 잡죠,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 망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된다. 근데 수학 황소는 합격을 시키고 싶은데 시험에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중을 줄이세요. 잠깐 쉬시란 말이죠.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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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 달 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 2학년, 3학년 애들, 어머니들. 그리고 실제 중2-2인데 중2-1에서 점수가 100점, 90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2-2는 중2-2예요. 그러니까 얘가 100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Not guaranteed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학기 수학이 가장 약했다면은 과외 학원 인강 독서실까지 다 하시고요. 수학이 가장 강했다면은 줄이시면 되겠죠. 타과목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2-2가
점수가 어느 정도 상대인지도 모르시고 1학기 잘했으니까 2학기도 잘하겠지라고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환경을 또 찾으셔야 되죠. 가장 맞는 환경이 뭐예요? 공부가 잘 되는 곳이죠. 어떤 애들은 독서실이 잘 되죠. 어떤 애들은 카페 분위기가 잘 되고, 학원 자습실이 잘 되고, 집에서 자는 게 잘 되고, 과외만 하는 애들이 잘 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100%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근데 중2-2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시행착오 겪여서 점수가 미끄러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찾아놨어야 됩니다. 1-2 정도에. 그래서 아예 딱 눈빛을 보면은 아 얘가 공부하겠다 의지가 딱 보입니다. 과연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학생을 보면은 동기부여 이미 된 학생들이 좋죠. 그래서 항상 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애들이 가장 눈빛이 밝아요. 수학을 이제 혼자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 뭐 의대 출신이다, 이 젊은 대학생 선생님 있잖아요. 24살 이렇게.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비전하고 동기부여까지 제시해주는 선생님이 거의 드뭅니다. 포텐셜을 완전히 높여줄 수 있는 선생님이 찐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좀 해주시면서 동기부여까지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문제집을 이제 풀더라도 문제를 잘 조합해서 어디를 강조하고, 예? 축소하고, 그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약한 부분을 경력인 선생님은 콕콕 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생 선생님과 전문 선생님 차이죠. 그래서 집중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전문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수 파트를 이제 공부하는데 서술형에서 판가름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만 봐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예? 어떻게 푸는지만 봐도 이제 사이즈가 나오죠. 어떻게 실력이 답이 아니라 실력이. 수업 몇 번 해보면은 예, 제가 아이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푼 거를 제가 이제 첨삭을 해주고요. 이건 제가 푼 거고 일단 풀어주는 거 보여줘야죠.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풀으라 그러면은 이제 첨삭을 해줄 겁니다. 줌으로. 그러면은 이제 애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줌 수업을 하시면. 그래서 클리닉까지 제가 완벽하게 해주니까 예, 좋은 답안이 모범 답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어느 정도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따라하면은 이제 글씨도 이뻐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파트인데 중2-의 닮음하고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건데 이렇게 직각삼각형 원이 내접하는 거, 외접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게 기초가 돼서 나중에 이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 이런 게 아시겠죠? 도형 파트는 깊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황소급까지 하면 베스트고요. A급 최상위 B단계는 확실히 풀 줄 알면 괜찮습니다. 물론 A단계는 경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다 풀 필요는 없고요. 경시 문제가 한 20개가 있다 그러면 A단계 20개가 있다면 10번까지는 풀어도 돼요. 반 정도는. 그렇다고 너무 안 풀면 또 안 됩니다. 다 푸는 거는
이제 경시 가는 애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단 원리 해설은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거는. 평소 에센스반 이상만 원리 해설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책은 이 책이고요. 이 책으로 하면은 쫙 정리가 됩니다. 유형이.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 내가 몇 개 풀어주고 네가 나머지 알아서 풀어라 해서 숙제로 주니까요. 됩니다. 지금 중 2-2고요. 월요일 날 8시부터 9시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시간 두고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20분이 넘어가면은 일단 넘어가세요. 뒤에 걸 풀다 보면 앞에 게 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답을 보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서 이해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한번 풀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판서 강의가 훨씬 좋죠. 현장 판서. 그다음에 개별 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블릿을 이용해서 수업을 녹화해 주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좀 활용하되 100% 얘를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단방향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문제만 선택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급 수학이다 그러면 A급 수학 인강을 듣는데 혼자 풀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틀린 거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죠. 그걸 일일이 다 듣고 있지 말고 딴짓 한단 말이죠. 졸려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뭐 인강 듣는데 과외쌤 같이 봐라 그러는데 그건 현실성이 없죠. 인강이랑 과외랑 돈이 더블로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도 뭐 찍으면 답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AI가 검색해서 인간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그것도 자주 쓰면 독이 되죠. 찍으면 답이 나온다고 해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찍어서 그냥 해설 보고 쓰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고력에 독이 되는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황사학원 교재를 내신에 활용하라. 이건 뭐냐면 내신에 실제 기출문제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먼중학교 1-2는 어때요? 내신 문제가 학원 선생님도 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황소 중등 프라임이나 어드밴스 정도 교재를 내신 교재를 활용해도 되고요. 다른 학교, 지방에 있는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해서 다운받아서 족보로 해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A급 최상위 블랙라벨 해가지고는 내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뽑아주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A급 최상위 블랙라벨 틀린 걸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얘가 어디서 틀렸는지 보면은 야 얘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의 시험도 자주 치시고요. 주일에 또는 2회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5분 정도 쇼트드 해가지고 쇼튼드 테스트를 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 시험은 누구나 당황하니까 연습을 시험을 연습처럼.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증명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동 조건 같은 거 있죠? RHS 합동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 외심 내심의 정의, 외접원의 중심,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게 아니라 여기랑 같다 이렇게. 그런 걸 잘 파악을 해둬야지
안 그러면은 헷갈리거든요. 외심하고 내심하고 같이 나오면은 또 헷갈립니다, 애들이. 내심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각이 이등분이니까 요 각이 같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애들이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 외심이 이게 같은지 내심이 이게 같은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기억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잘 연습하도록 시켜드립니다. 부피 건널비도 제가 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해주는 내신 입퇴 준비를 잘 따라오시면은 성적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 틀릴 만한 문제를 제대로 제가 서비스 하니까요.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어요. 중등 심화를 하는데 A급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 점수에서 애들이 거의 다 틀린다. 심화 문제. 그러니까 굳이 심화하려고 A급 블랙label 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죠. 그건 내신용인 거예요. 내신용으로 중등 심화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급 A단계 블랙라벨 3단계는 또는 최상위 3단계는 안 해도 된다. 내신용으로는. 그 말은 맞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 입퇴가 되겠죠. 어디 고등? 황소라든지 원수학이라든지 깁생이라든지 제이슨킹 수학이라든지 이런데 보시면은 입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려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컨설턴트가 얘기하기를 어차피 니네들 초등학교 때 해봤자 다 잊어먹으니까 그리고 중등 심화 해봤자 어차피 다 틀리니까 하지 말고 초등학생은 디딩깅만 하고 그냥 중학생은 세상에도 필요 없고 그냥 센으로만 하고 고등 와서 열심히 하자. 근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황소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고등만 혼자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원석도 떨어지고 생수, 깁생 다 떨어지는데 혼자서 덕야청청하면서 나 초5인데 수상하겠다고 자랑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증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도 나간다 치고 A급만 또 12단계만 먼저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 기준은 황소 맨 꼴찌반 1분반이에요. 1분반은 붙으면서 좀 하자는 거죠. 황소 1분반도 안 되고 깁생 3레벨도 안 나오는데 고등만 제대로 하면 된다니까 고등 전문하는 학원 가가지고 버텨봤자 어차피 최상위도 못 푸는데 황소 초 편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외쌤이 해주는 내신 입퇴 준비를 잘 따라오시는 게 최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황소 맨 꼴찌반이 응? 인서울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고등을 잘 다져야 되니까 고등만 열심히 해라.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고등 상반 들어갔는데 이게 20명, 30명씩 모아두고 이제 수학상화를 선생님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맨 뒤에 들지도 않은 거 인강 듣는 게 낫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선생님을 구해서 3, 4명 팀 수업을 하든지 오히려 과외를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별 상태가 체크가 되면서 수상화가 나가는 거죠. 개별 상태 체크도 안 되고 그냥 모의고사 딱 던져주고 떨어뜨리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인강을 듣는 게 낫냐? 또 그것도 일장일단이죠. 인강을 들이면 어때요? 비용이 절약이 되죠. 그리고 이동 시간을 좀 할인할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과외를 또 붙이게 되죠. 그럼 돈이 또 두 배로 드니까 뭐 과외쌤한테 인강을 같이 보게 해서 뭐 하라 하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면은 망할 수가 있고 과외쌤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비용이 있는데 같이 하자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대학생 과외밖에 안 되고요. 인강의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아예 100% 맞춰줄 수 있는 인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도 제대로 빼고 스킬을 만들어주는 선생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빨리 기본을 빼고 황소를 합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초중등에게 뭐 수상화를 한다고 하는데 컨텐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지어낸 얘기고 문제는 초등이 배울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그거죠. 떡상화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애한테 주는 거는 중등 그냥 하는 게 낫고요 차라리. 그래서 중등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만 검증이 되면 수상화 그릇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황소에서 단편 퀵테를 열심히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소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황소 수학의 선반을 합격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확실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등하면서 고등 선행을 중 3-1에 2차 함수 정도 시작할 때 또는 근해 공식을 암기한 상태 가 됐을 때 바로 고등 상을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NA 독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상화를 2년 동안에 수학상화를 제대로 배우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죠. 대부분 이제 기본 정석이나 센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다 배웠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고 문제집 풀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너무 다양해서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이 문제는 몇 퍼센트 정답률을 가지고 있고 난이도는 어떻고 이렇다. 몇 번 반복하면 이게 암기해진다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데이터 싸움이지 실제적으로 애들이 그걸 풀 수 있느냐는 실전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를 가지고 애한테 주면 뭐 하겠습니까? 얘가 못 푸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게 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틀린 거 위주로 스캐닝을 해서 과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보죠. 테스트를 보고 나서 틀린 거 네가 고쳐라. 그게 최고의 공부지. 풀어와라 그러면 애들이 풀어오지도 않고요. 100개 옵니다, 답을. 내신 대비할 때는 선생님이 직접 얘한테 테스트를 시켜서 틀린 거 위주로 과외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초등 때 뭐 고등 컨텐츠를 따로 만들어서 얘한테 기억이 잘 나도록 하겠다. 뭐 굉장히 솔깃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컨텐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학상을 배우려면 개념 원리, RPM, 센수학, 기본 정석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실전 문제를 통해서 자꾸 풀어봐야 돼요. 고등수학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기본 정석으로 풀고 연습 문제 풀어오고 이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벌써 이게 40분이 돼 가는데 자 그러면 고등수학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화고 이런데 초등은 뭐 디림 기억만 하고 중등 쌤만 하고 고등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 다 안 돼요. 예. 초등 3% 올림피아드 하고 누구 가는데 누구는 중등만 하고 예? 개념 원리만 먼저 하고 있고 그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맞는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다고요? 그렇죠. 황소 입퇴를 합격하느냐, 그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황소 입퇴를 합격할 수 있니, 그거죠. 챔피언스 올림피아드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중등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응? 중등 입퇴를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입학 테스트도 합격 못하는 선행과 심화는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황소 높은 반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재 몇 개 가지고는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를 다 보면은 A급 최상위 뭐 이런 거 풀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서도 핵심이 되는 문제가 뭔지를 어머니들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페이지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A급 수학으로는 힘중 풀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근데 황소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눈이 뜨야 합니다, 수학에. 그때 중학교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중학교 이제 하면서 시험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를 보내주는 선생님이 최고지, 황소도 못 보내주면서 A급 필요 없으니까 고등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초등에 특화되어 있는 고등 수업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치동 극심한 애들도 뭐 A급을 못 푼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 풀지 압니다. B 단계까지는 다 풀고요. A 단계도 절반은 풀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숙제를 A급을 내주잖아요. 12A 단계를 내주면은 동그라미가 뭐 다 쳐져 있어. 그리고 다 이해했다고 돼 있는데 시켜보면 못 풀거든요. 근데 숙제는 다 했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오고 이런 애들이 있더란 말이죠.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A급 A 단계 왜 하느냐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신 분들은 그냥 중등 가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입퇴가 필수이기 때문에 A급 최상위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A급을 필요 없으니까 고등에서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황소도 못 붙이면서 고등만 하면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고등학교 일반고 가려고 고등 선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영재고 특목자사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중 심화가 안 돼 있으면요. 최상위는 3%이 정도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시간도 모자라고요. 속도가 느립니다, 애들이. 수업 시간도 3배 이상 걸리고요. 초등에, 네, 중등에. 그래서 중등항소만 졸업하면은 뭐 삼성전자 나왔다 이런 찡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학을 이제 효율성을 따지면은 교재 순서가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 에, 초등 어차피 황소 수학은 경시반 애들, 챌린지반 애들, 중등 챌린지 경시 애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넘사벽인 애들이기 때문에 신경 끄시더라도 우리 고등은 어때요? 원수학, 깁생, 생수, 응? 저한테 하는 거 가장 좋죠, 그게. 그쵸? 효율적으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효율적으로 하려다가 기본적인 걸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예. 효율성 하다가 기본을 놓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뭐 순살 아파트 맞죠? 순살 아파트, 응? 순살 치킨이 아니고 순살 아파트라고. 아파트 짓는데, 이렇게 짓는데, 철근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철근을 다 빼가지고 돈 아까우니까.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본을 제대로 알아놓으면요. 철근을 심어놓고 제대로 심어놓으면요.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아크로비스타 수업을 하는데, 아크로비스타라고 있어요. 교대역에. 아파트. 그 아파트는 절대 무너질 리가 없는 아파트예요. 왜냐면, 주차장 보면은 기둥이 막 큰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삼풍 아파트가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나서 만든 게 아크로비스타거든요.
이 아파트는 20년, 30년이 지나도 끝도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기본을 놓치지 않은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충 초등학교 4학년 하고 있는데 남들 중등하니까 에이 중1로 그냥 바로 넘어가고 모르면 초등 때 찾아본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효율성 운운하다가 실제 자기학년도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선생님이 짜주는 커리대로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외 선생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라고 하는 뭐 컨설턴트도 있는데 그게 누가 들어줍니까 그렇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선생님 오늘은 뭐 해주세요. 오늘은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것만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과외쌤이. 그러면은 책임은 어머니 몫이 되는 겁니다. 과외쌤한테 어디가 약하니까 어느 부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어느 문제 풀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 문제 말고는 선생님이 안 해줄 확률이 높죠. 왜?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과외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부탁하는 어조로 하셔야지 뭔가 형제 상승의 기분이 나오지. 밥의 입장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풀어주세요. 그거는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숙제를 잘 해오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너무 급하게 단평 해야 되니까 뭐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자제하시라. 그다음 디딩기응과 최상위 점프항이 있죠. 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직행하시는 초등학부형입니다. 안 됩니다. 기본도 안 하고 실력 정석으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잘 이해를 못하고 진도도 늦어지죠. 그 다음에 중등 기본도 안 하고 갑자기 원리 해설로 간다든지. 원리 해설이 원리가 있어서 뭐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책이. 중등 말씀드린 거예요. 내신 90도 안 나옵니다.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효율성 너무 따지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가 하는 얘기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왜? 그분은 목적이 고등학교 선행을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고등을. 근데 수학이라는 게 단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초중 중등이 안 되면 고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초등보다는 중등이 중요하고 중등보다는 고등이 중요한데 이거를 스킵하고 고등만 해라. 그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황소는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어떤 데 보면 뭐 벼락치기 모의고사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걸리면 다행인데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황소 문제는 거의 싱크가 없습니다. 시중교재하고는. 그러니까 시중교재를 다 응용항 수학 뭐 이거 다 풀어도요.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유전자가 좋다고 믿어도 발등시키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딱 얘를 보고 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숙제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 숙제를 해결하고 칭찬해야 하고 그렇게 한 6개월 이상을 해야지 가능성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 대부분 뭐 10개를 먹었더니 뭐 10사람이 앉으면 3명이 남고 7사람이 앉으면 5명이 모자란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중등 문제, 소금물 문제 끌어와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 있으려면 성대경시 정도로 보는 게 좋죠. 최상이랑.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예? 초유기의 수상화 아닙니까?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초유기의 수상화 마스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정석의 예제 유저 정도는 풀 수 있는 능력, 예? 기본 정석이나
수학의 샘반의 책에서 예제, 유제 80%는 맞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요. 교육에서. 또는 초 5 또는 6에 고등황소 실력 정석반에 합격하거나 기본 정석 50점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5점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정석의 예제 유제 정도는 풀 수 있는 능력. 기본 정석이나 수학의 샘반에 대해서 예제 유제 80%는 맞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요. 초육에서 또는 5 또는 6의 고등황소 실력 정석반에 합격하거나 기본 정석 50점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5점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죠. 근데 합격을 했는데도 안 다니는 사람은 너무 아까운 거죠, 사실은. 다니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3-1 시작할 때 이미 기본 정석을 한번 훑어야지만이, 그러면 주2가 걸리기 때문에 훑어야지만이 이 정석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해본 결과 그냥 프라임반인데 자기 거 학년 거만 해가지고는 수학의 셈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뭐 입시 컨설턴트가 얘기하고 교재 순서 얘기하고 특별한 콘텐츠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A급 최상위 A단계 3스텝 이런 거 못 풀면요 고등황소 입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A급 최상위 해야 되는 거예요. A단계까지 선택적으로. 아예 안 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외로만 해결해야 되지 학원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운동 심화를 학원에서 해달라? 황소 말고는 없어요. 황소 말고는 단언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기본 정석반이 최종 목표가 돼야 되고 수학의 생반까지도 마지노선이단 말이에요. 교육 중이래. 응? 그리고 프라임하고 어드밴스드가 수학의 생반이 되고요. 에센스 이상 돼야지 기본 정석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의대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챌린지는 실력 정석반인데 실력 정석반에 들어가려면 최소 그 전에 기본 정석을 1, 2회 미리 끝내놓은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실력 정석반에 들어가는데 미리 끝내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니까 좀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 1, 2회 하고 센수와 고쟁이 정도는 끝내놓고 가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예. 아무리 입시 컨설턴트가 얘기를 해도요, 황소를 붙여주는 사람이 좋은 학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테스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막 학원에서 광고하는 거는 이미 늦은 버스죠. 이 황소는 메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슬려서 내가 테스트를 만들어서 나한테 와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대 합격과 절대 영등급을 저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고등황소 입대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고등황소 입대 3달 전에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2-1, 3-1을 해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2-1, 3-1도 하고 나서 이제 합격하시면은 뭐 원수학 가도 되고, 원수학에서 합격하시면은 이제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되면 실력 정석 기본 정석반이고요. 그게 안 되면 수학의 샘반이나 깁생 1레벨이죠. 그래서 심화를 제대로 검증하는 거, 중등 심화를 제대로 검증하는 거는 황소 깁생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쟤는 월화 목금에 대치가 되고, 대치나 분당이 되고요. 수토일에 송도인데 일단 시간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황소 대비 지금 하고 있고요. 2시 4시 황소 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월수에. 그리고 이제
지금 가능한 수업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요일 날 4시간 5시간 오픈 줌이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 지방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2-2 줌 하니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시 이후는 개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도 송도에서 개인 가능하고요. 목요일은 마감됐고요. 대기만 가능하고요. 금요일도 대기 상태고, 한티에서 10시만 가능합니다. 개인 수업입니다. 제가 방문 드립니다. 토요일 날은 어때요? 오전에 초3반 있고요. 11시 수상화, 이것도 마감됐고요. 다 개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문 드리니까 송도 사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도 있고요. 개별 진도로. 그다음에 송도 일요일 날 초 있고요. 중등선행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도 7시가 가능합니다. 일요일 날 연락 주시면은 송도나 대치에서 진행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입시 컨설턴트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서 시킨 대로 했더니 황소 붙었냐 이거죠. 황소를 합격했어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